인천 8기 충남도정의 슬로건과 비전을 결정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보에는 5개가 올랐는데 힘센이라는 비표준어가 모두 포함돼 재검토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세우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금강과 철도를 두 축으로 하는 종합 마스터 플랜은 올해 연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아산 배방 월천도서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설계가 지연되면서 도서관 개관도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당선인들이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위한 충청권의 변함없는 의지를 담은 공동명의의 서한문을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에 전달했습니다. 천안시가 2022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인천 8기 충남도정의 슬로건과 비전을 결정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보에는 5개가 올랐는데 김태흠 당선인이 후보 때부터 사용했던 힘센이라는 비표준어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의 선거 공보물입니다. 곳곳에 힘센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얼핏 힘세다라는 형용사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어사전에는 없는 비표준어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언론에선 표준어인 힘센과 힘센을 병행해서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당선 이후에도 인수위원회 명칭을 비롯해 힘센이라는 표현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도정 슬로건과 비전을 정하기 위한 설문조사에서도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핵심,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미래 등 후보 5개 모두 힘센이라는 말을 포함시켰습니다. 어법에 맞지도 않는 슬로건과 비전을 도청과 각 산하기관의 현판, 공문서 등에 써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주향 대변인은 어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전부터 인지하고 있고 인수위에서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서울시 슬로건인 아이서울유 등을 예로 들며 시적 허용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힘센이라는 말이 김태흠 당선인의 브랜드화가 된 측면이 있어 배제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 당선인의 인수위인 힘센 충남준비위원회는 오는 29일 도정 슬로건과 비전 등을 결정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의 문화관광 분야 핵심 공약을 꼽자면 단연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인데요.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세우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어떻게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후보 시절 세종시를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금강과 보행교 일대를 수변형 관광 자원화하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이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종합 마스터 플랜 짜기에 돌입했습니다. 프로젝트는 크게 2가지 축으로 나눠 추진됩니다. 우선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금강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보행교 일대를 중심으로 수변공원 조성과 편익시설 확충 등을 통해 금강을 지역의 핫플레이스로 만들어 주변 상권까지 활성화시킨다는 구상입니다. 당선인의 공약 중에 대관람이라든지 또 다양한 우리 보행교 중심으로 한 컨텐츠들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행복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도 다 반영을 해서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경부선 철도를 한 축으로 문화 콘텐츠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입니다. 가령 연동면 내판역 일대 지역의 대표 예술가인 장욱진 화백을 테마로 한 예술인 마을로 조성하는 등의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부선 역따라 예술인 마을이라는 것을 조성을 해서 관광열차를 타고 저희 역을 중심으로 한 거점형 문화인 마을을 만들고 그것을 관광 자원화하는 그런 축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 등을 담은 종합 마스터 플랜 결과는 이르면 연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4기 세종시정에서의 문화, 관광, 예술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어떻게 그려질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당선인들이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향한 충청권의 변함없는 의지를 담은 공동명의의 서한문을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 결과 충청권 시도의 단체장들이 모두 바뀜에 따라 국제연맹을 비롯한 국내외 체육계에서 대회 유치를 위한 추진 동력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 이후에도 대회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서한문에 담아 연맹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청권 4개 시도는 2027년 대회를 공동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국제연맹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올해 1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와 함께 최종 후보 도시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2022년 양성평등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는 올해 862억 원을 들여 6개 분야 16개 과제 43개 세부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표적인 세부 과제로는 성차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모니터 활성화와 양성평등 시민교육 확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활동 강화 등입니다.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아산 배방 월천도서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인증기관에 접수된 건수가 많아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건데요. 이로 인해 설계도 지연되면서 도서관 개관일이 6개월가량 늦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배방 월천지구에 추진되고 있는 월천 도서관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5층 규모로 도서관의 주요 기능과 역할은 물론 시민이 선호하는 공간 구성과 트렌드를 설계에 반영해 오는 2023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추진 중이지만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 누구나 불편함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설계되는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즉 BF 인증이 늦어지면서 설계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아산시립도서관은 BF 인증을 받아 설계를 완료해야 하는데 지난 3월에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에 접수된 건이 많아 인증이 늦어지고 있다며 BF 인증을 받아 오는 10월쯤 설계가 완료되면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2개월까지 포함되면 개관은 당초보다 6개월가량 늦어진 2024년 6월쯤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내년 3월 지평동에서 문을 열 예정인 가칭 새나루 초등학교와 제2특수학교에 대한 교명을 공모합니다. 새나루초는 초등학교 25학급, 병설유치원 9학급 등 모두 34학급 규모이고 제2특수학교는 특수학급 33학급 규모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공모 신청은 교육가족 등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기간은 이달 29일까지입니다. 이번에 공모하는 교명은 부르기 쉽고 친근한 어감을 가진 순우리말은 물론 지역의 특색과 역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교명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합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조리 실무사 123명과 시설관리원 9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선발 공고일 전일부터 평가일까지 계속해서 세종시로 주소지가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단 조리 실무사 직종은 1차 원서 접수 결과 인력이 충원되지 않을 경우 2차 원서 접수를 지역 제한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1차 원서 접수는 방문 접수의 경우 27일부터 사흘간, 전자우편의 경우 27일부터 이틀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오는 29일까지 과속방지턱 일제 조사를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방지턱의 폭과 높이, 색상 등 설치 기준 부합 여부입니다. 조사 결과 규격 기준에 맞지 않는 과속 방지턱은 정비 또는 철거 후 재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산시가 오는 27일부터 7월 12일까지 온양온천시장 만내는 거리 도로 보수 공사를 실시합니다.
공사구역은 만내는 거리 전 구간과 샘솟는 거리와 만내는 거리 3개 사이길로 만내는 거리는 전통무늬 화강암 판석을 시공하고 사이길은 아스팔트로 재포장됩니다. 공사 추진을 위해 각종 장비와 자재 적재 장소 필요에 따라 이벤트 광장 일부와 전통시장 25면 주차장은 오는 24일부터 7월 13일까지 통제됩니다. 아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대상은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아산시 관내 농업인으로 별도의 감면 서류 제출 없이 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농업기계 임대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으로 하면 됩니다. 행복도시에 포함된 일부 지역은 아직도 동이 아닌 리라는 명칭이 붙어 있죠. 신도시 안에 있는데 행정구역이 왜 리인지 의아해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음 달 중 마지막 남은 5개 리가 모두 동으로 전환될 거라는 소식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예정인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일원입니다. 인근 전월산과 원수산을 포함해 호수공원과 중앙공원도 세종리에 속합니다. 행복도시, 즉 세종시 신도시 안에 속해 있지만 아직 동으로 행정구역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행복도시 안에서 아직 리 단위 행정구역으로 남아있는 곳은 모두 5곳. 이들 리가 7월부로 모두 동으로 전환됩니다. S생활권의 세종리는 세종동으로, O생활권의 다솜리와 용호리는 다솜동과 용호동으로, 6생활권의 누리리와 한별리는 누리동과 한별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행정구역 전환과 함께 기존의 연기면과 연동면에서 관할하던 행정은 당분간 인근 행정동 주민센터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세종시 관계자는 행복도시 내 리 단위로 남아있던 지역에 대한 개발이 점차 본격화되면서 모두 동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며 전환에 따른 행정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날을 맞아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가 충남 15개 시군 보훈가족에게 특별한 한 끼를 전달했습니다.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해서인데요. 정성스레 준비된 한 끼 전달 현장에 김장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25 참전 용사인 안영준 할아버지 댁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노란 조끼의 천사들, 바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원들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정성이 담긴 한 끼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많이 애쓰셔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그냥 조그만 건데 한번 드셔보시라고. 안 할아버지의 안부도 챙기며 말동무도 대주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안 할아버지는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위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감사하게 이렇게 집집마다 찾아오시기를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 하여튼 오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점심을 식사를 하는 걸 또 해줘서 잘 먹었어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가 충남 15개 시군 저소득 보훈가족 510가구에 특별한 식사를 전달했습니다. 점차 잊혀가는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을 다시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어르신들이 안 계셨으면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적십자 노란 천사님들께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전해드리는 거니까 어르신들께서 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끼의 작은 도시락에 담긴 것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대상은 천안에 공장 등록을 한 3년 이상 중소제조업체의 대표 또는 근로자입니다. 수장 기업에는 지방세 재무조사 3년 유예와 각종 기업 지원 사업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세종시가 오는 29일까지 청년기업 디자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관내 청년 창업자와 청년 농업인을 모집합니다. 지원 가능 분야는 브랜드 디자인과 패키지 디자인 등으로 6가지 항목 중 1가지를 선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번 사업에서 모두 10개 사업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분기별로 지속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지원 분야나 신청 방법은 시청 청년정책 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천안시가 올 10월 개관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두정동 행복주택에 문을 열 예정으로 연면적 137제곱미터의 사무실과 강의실, 다목적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 사회복지 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고 천안에 주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민간단체입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며 수탁 기간은 3년입니다. 충남 유일의 영어 특화 도서관인 천안 청수도서관이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원어민 비대면 영어 강좌 여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행을 주제로 영어 초급자와 중급자 2개 반을 운영하게 됩니다. 초급자 강좌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중급자 강좌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각각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됩니다. 아산 한마음 야구장이 7월 한 달간 임시 휴장에 들어갑니다. 이는 야구장 기능 보강 사업을 위한 것으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조기 개장 또는 휴장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체육진흥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화 엔젤스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621-126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서호에서 아파트 미화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2-93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SJ푸드시스템에서 식품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70-8691-0669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 힐링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3-0036번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진호에서 품질 관리 및 고객 응대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22-646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